임플란트를 심는데 사각동에 염증이 있는데 뼈에 실하는 거예요. 염증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거기다 뼈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굶어버려요. 그냥 먹는 약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해지거든요. 임플란트 수술 자체도 조금은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에트월드 서울 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 오늘은 사각동염이라고 하고 충농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요 볼 안쪽이 비어 있거든요. 이 비어 있는 공간에 고름이 차가지고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고름이 찼는데 사각동 쪽이죠. 속에 이제 볼 안이 아프고 고름아가지고 막 띵띵 부어 있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냐면은 치과 치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호되게 끔찍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치과를 안 오셨어. 한 20년 정도 안 오셔가지고 남아있는 치아가 이제 다 썩어가지고 뿌리까지 곪으니까 거기 사각동 쪽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고름이 퍼져가지고 사각동 쪽에 이제 고름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시작하면 어쨌든 그게 만성으로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고름 덩어리들인데 건드리면 그게 급성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어요. 사각동 쪽에 염증이 하나도 없는데 치과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염증이 있으면 그걸 파노라마라든가 CT 같은 걸 보고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건 그대로 처치를 하고, 치과 치료는 치과 치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치과도 용인에 왔는데 일단 여기 뭐 당장 증상 없는데 치료는 좀 미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과 치료는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건 이비인후과 쪽에서 처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쪽이 붓는 거죠. 급성으로. 그러면 막 정말로 주말에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시게 돼요. 이거 막 죽겠는데요. 얼굴 띵띵 붓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먹는 약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주사로 항생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거의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우리한테 보내기도 해요. 치과 쪽에서 이 문제 없는지 체크해달라고. 치아 문제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그거 치료합니다. 인 거고, 치아가 원인이면 치아를 치료를 해야지 그것도 해결이 되거든요. 치아 문제로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는데 부비동염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근데 통증의 원인일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그러니까 치아가 통증을 느낀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는 거지, 위에 어금니가 아파요 라고 환자가 왔어요. 분명히 위에 어금니가 아프대. 근데 위에 어금니가 원인이 아니야. 환자는 위에가 아파요. 맞아요. 위에가 아픈 건 맞는데 위에 치아가 문제는 아니에요 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거죠. 위에 어금니에 있는 신경이 뿌리에서 나와서 뇌까지 가는 건데 그 중간에 부비동, 사각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그 신경이 전선에 합선이 일어나면 아프다고 뇌로 보낼 거 아니에요. 치아가 아프다고 환자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치아가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위에 어금니, 아래 어금니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들은 분명히 나는 아래가 아프다고, 근데 위에가 원인이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똑똑똑 뚫어주면은 아파요. 그래서 정말 사람 신경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사각동에 이제 사각동염이 있으면, 충농증이 있으면 임플란트 수술 자체도 조금은 위험해요. 그 염증을 자극시켜가지고 급성으로 바꾸면 더 심하게 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해서 없던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질이 변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꼭 뭐 상태에 따라서는 사각동염, 충농증을 꼭 치료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치료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게 치료가 잘 안 돼요.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싹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재발이 쉽고 뭔가 예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플란트를 심는데 사각동에 염증이 있는데 뼈에 실하는 거예요. 염증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거기다 뼈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곪어버려요. 그냥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꼴이에요. 이식한
뼈에 면역 세포들이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세균으로 쫙 들어가요. 그럼 안에서 계속 세균의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석처럼. 근데 면역 세포는 못 들어가. 그럼 계속 세균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염증이 이식한 뼈 쪽으로 해가지고 뼈 이식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뭘 해야 되냐면 그냥 긁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항생제 더 주는 경우도 저 봤어요. 제 환자인데 그 다른 데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뼈 이식을 했어요. 거기 염증 있는 부분인데 왜 했지 했는데 그 후에 처치가 더 저도 황당했던 게 거기다가 계속 항생제를 먹으라고 줬대요. 뭐 이렇게 독립병원도 아니에요. 좀 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아했던 거예요. 아, 이거 바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잇몸 다 녹아버리고 뼈 다 꺼져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제가 뒷수습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환자도 이게 푹 파여 있었고 잇몸 안쪽이. 그래가지고 환자도 되게 그 안타까워 뭐라고 해야죠? 이게 되게 그 좀 힘들어하셨어요.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치명적인 거라 가지고 저는 이제 뼈이식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뼈이식을 안 하고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게 쉽다 어렵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환자한테 문제가 안 생기는 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뭐 1%든 2%든 중요한 거 아니고 그 환자는 100%예요.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뼈이식을 절대 안 하는 거죠. 대부분의 상악동염 축농증은 뭐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코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위 어금니 때문에 위 어금니를 치료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골마가지고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별 진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위해치아가 아픈데 위해치아가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